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서남해안 섬포럼 예섬 엑스포인가 새로운 도전의 시작 사회를 맡은 신선호입니다. 미래 인류의 생존의 필수 요건인 각종 자연을 품고 있는 섬, 특히 서남해안에는 우리나라 섬의 65.5%의 가치가 높은 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엑스포의 기본 정신을 인류의 가치 추구와 미래 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의 가치와 잠재력은 엑스포 정신과 크게 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의 소요와 낙후의 이미지를 섬은 벗어나지를 못했기에 우리가 또 한편 풀어야 될 과제 역시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남해안 섬의 가치를 조명해보고 나아가 섬 엑스포와 성공적인 그 개최를 위해서 힘찬 출발을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나와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경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대학교 강봉용 교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주전남 연구원 조상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조상필입니다. 한국지방연구원 이재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한남대학교 윤승원 교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섬의 발전 방향과 섬 엑스포를 주제로 두 분의 강연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의 강연을 듣고 나서 패널들과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섬 엑스포의 필요성과 유치 전략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연구위원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발제할 제목은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섬은 국토의 최외곽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서남해안 섬포럼을 계기로 그리고 국제 섬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 섬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는 우리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섬의 개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유인도서는 현재 466개의 섬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육이 되지 않은 섬은 383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섬은 되게 공통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격성이나 환해성으로 인해서 그 어항이나 항만 그리고 그 배후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입지 환경을 갖고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어촌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섬이야말로 어촌의 전형적인 입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섬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정주 기반으로서 그리고 어업 활동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해양 레저 활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해양 용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섬에 대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은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도권 지역들은 이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대단히 고도 비만화되어 있고, 우리 섬 지역은 이제 영양실조,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표로서 우리 지역 소멸 지수를 비교해 보면 섬 지역이 0.234 정도로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소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섬 지역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여건들, 특히 산업적인 측면들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소시들이 이제 부족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누적이 되면서 사실 이제 삶의 질의 만족도라는 것도 우리 연안에 있는 어촌이나 농촌,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습니다. 대단히 이 삶의 질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여건이 열악하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문화여가, 보건복지, 교육, 안전이라는 이런 영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어촌, 특히 섬 지역에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건 문제, 교육 문제, 정주 생활 환경 문제 등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 지역은 대개 이제 공공의료 영역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공공의료 분야들이 대개는 이제 주말, 특히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육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이런 소요되는 이런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학교의 폐교는 단순한 폐교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일본의 시마네현이라는 이제 작은 아마초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지역의 그 자원을 가지고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특히 도시의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다시 이 활력을 넘치는 이런 학교로 전환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섬 지역은 어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 분야는 특히 업무상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재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남해안에 있는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문화여가 영역입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형태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사각지대, 문화 영역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주 여건에서는 가장 열악한 부분이 이 교통 분야입니다. 특히 열악한 해상교통. 열악한 해상교통 속에서 연안 여객선이 없고 어선으로만 생활을 하는 섬들도 53개 섬이나 있고요. 특히 섬 지역 안에 육상의 대중교통이 없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어카로 집에서 어항까지 이동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섬들도 다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요. 최근에 이제 바다 쓰레기 유입에 따른 우리 섬 연안 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양기인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도 적기에 배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우리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섬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야 할 건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입지 환경적 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연안에 아주 인접한 육지에 인접한 근접한 형태의 섬들이 있고요. 또 섬과 섬들 간에 모도와 자도라고 이야기하는 섬과 섬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섬들이 있고요. 그렇지도 않은 아주 독립된 고립된 이런 섬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남해안 그리고 전 연안에 있는 이 섬들은 대개 이러한 유형적 분류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장기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매우 시급하다. 특히 섬과 같은 이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변화는 지금 우리의 통계 기반으로서는 매우 정밀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의 소규모 입지 특성에 맞는 사회, 경제, 장기 추적 조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들은 주로 정부가 지침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배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민이 주도가 돼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방식의 접근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가 여러 가지 열악한 SOC를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최소한 갖춰야 할 이 국가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략들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울러서 오늘의 이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질 이 섬 엑스포는 어느 특정한 섬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과 섬의 지역 네트워크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합당한 우리 섬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고 이행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책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우리 섬발전진흥원과 같은 전문 지원 기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섬에 있는 현안들은 그 현장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같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우리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서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섬 엑스포의 필요성과 유치 전략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 연구위원회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로서 섬 엑스포 개최의 필요성과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엑스포는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를 일컫습니다. 엑스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 행사이고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포는 왜 특별한 이벤트인가? 이 부분은 국제 박람회 기구인 BIE에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국제 커뮤니티 관점입니다. 엑스포는 발전과 협력을 위한 대화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에 대한 근본적 도전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대중의 관점인데요. 엑스포는 에듀테인먼트 경험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듀테인먼트란 교육과 오락을 합성한 표현인데요. 엑스포에서 다양한 전시, 활동, 쇼를 제공함으로써 오락과 교육을 결합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체 국가적 관점입니다. 엑스포는 국가 브랜드와 발전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 핵심 주자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가자 관점입니다. 엑스포는 국제적인 홍보와 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전시장과 공간을 통해서 성과물, 문화, 상품 등을 국제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특별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의 유형입니다. 엑스포는 크게 국제 박람회 기구가 인정한 공인 엑스포와 국제 박람회 기구가 공인하지 않은 비공인 엑스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I 공인 엑스포는 다시 세계 엑스포와 전문 엑스포로 구분이 됩니다. BI 비공인 엑스포는 지역 엑스포, 즉 국제기구와 연계되지 않은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앙정부가 승인한 엑스포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엑스포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인 여부는 국고의 지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엑스포 유형 중에서 어떠한 엑스포를 추진할 것인가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섬 엑스포의 개최 의의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엑스포 개최 의의는 크게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각국이 다양한 섬 문화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가 간에 교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섬이 많은 국가로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섬 엑스포의 개최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 엑스포를 왜 개최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은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필요성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양 영토로서 섬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고 섬이 많은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으로서 섬의 주거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고 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 역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래 지역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섬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섬 지역들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섬 엑스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섬 엑스포의 개최 방향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인 만큼 국제 기구와의 연계 추진 방식으로 국제 행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 밀집 지역인 전남 지역의 섬에 기반한 균형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전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민 참여형 국제 행사로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국제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의 방문객들의 관람 집중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 엑스포 개최를 함으로써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섬 지역의 접근성이 보다 개선되고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단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적 측면에서는 관광지로서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방문을 증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섬들의 관광 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섬 엑스포 개최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이 어떠한 강점과 약점과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점 요인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이 전남이고, 그리고 섬 지역은 고유한 생활 양식과 자연에 기반한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섬 발전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또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 관련한 지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인근 지역의 거대한 배후 시장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섬 지역의 교통과 접근성이 다소 불리하다는 점, 그리고 육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섬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또한 섬 지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섬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엑스포 개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 엑스포 개최의 준비와 실행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제 행사인 만큼 국내의 방문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로서 상당 부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섬 엑스포 추진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행사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섬 엑스포가 섬 지역의 발전에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작년에 섬의 날이 제정된 이후에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서 바로 작년에 제1회 섬의 날의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우리 감옥영 교수님도 큰 기여를 많이 하셨죠. 예. 이런 그 섬에 대한 연구 개발성이 섬이 독특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섬에 대한 이런 특성을 또 개발 방향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그 연구 기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섬발전 연구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재현 그 연구위원께서 섬 전문 연구기관의 그 필요성과 또 얘기하고 있는 섬발전 연구진흥원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서남해안 섬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3대 가치가 분권, 포용, 혁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포용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포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들에는 크게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그리고 낙후 지역의 배려라든지 아니면 지방 소멸 대응, 그리고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섬은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자 지역 내에서도 소외되어 왔고요. 조만간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배제되어 온 이 섬 주민분들에게도 적절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하는 것이 이 포용적 지역 발전 정책에 있어서 다뤄야 할 근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포용적 지역 발전 정책에서 섬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박상우 실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섬을 위해서 사람, 공간,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고, 말미에 그 부처별로 섬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섬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섬 전문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전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들을 말씀드려 보면은 재작년 2018년 6월 14일에 그 국가 현안 점검 조정회의 때 행안부에서 이 섬 전문 지원 기관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이 섬 전문 지원 기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 2월 달에 국회 섬발전연구회에서 주최를 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섬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국무총리 기념사에서 이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이 섬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 기본 방향, 기본 계획 수립을 올 8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관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재정 당국인 기재부의 협의가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재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기관의 설립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올 7월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에 이 진흥원 설립에 대한 17조의 그 신설을 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상으로 30일 내에 이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정관이라든지 그리고 역할과 기능, 사업들, 그 부수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빠르게 되면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진흥원 설립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에는 이 섬 전문 지원기관이 설립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섬 전문 지원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할 및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 및 사업 관리의 기능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요 사업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최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해양 영토라든지 정주 환경, 그리고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그리고 생태계, 법률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연구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그간의 평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평가라든지
그리고 지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자체 섬 담당 공무원들 간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섬 마을 간의 교류와 어떤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와 같이 교류 협력 및 교육 연수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 기초현황 같은 국가 승인 통계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섬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수집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섬에 대한 박람회라든지 홍보관 운영, 다양한 매체들의 홍보와 관련된 섬 정보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섬 전문 지원 기관의 명칭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정원은 한 50명 내외의 전문 인력으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역균형 차원에서 연구를 쭉 해오셨던 조상필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박상우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일부 보완적인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그 추진 전략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섬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활 기반과 생활 환경에 대한 정비일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그 박상우 위원께서 발표하신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반 농산어촌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사업은 거의 완료가 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정주 생활권 단위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육지 부분은 365 생활권이란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섬 지역에 대해서는 이 365 생활권을 적용할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65 생활권을 이 섬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방안 모색이 나와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섬 지역의 유형화에 따른 개발 전략을 추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1년부터는 농식품부는 농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섬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발전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면은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어촌 협약 제도를 맺어서 또는 섬 협약 제도를 맺어서 365 생활권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서는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죠. 농촌보다도 섬 지역의 고령화가 더 심합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복지와 의료, 보건에 관련된 증진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무한 상태죠. 그래서 아까 섬 지역의 유형화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채도, 모도, 자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모도 내에는 최소한 생활 통합형 SOC를 관련된 생활 거점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30분에 관련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IT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 섬 지역만큼이라도 원격 의료 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론이 된 지가 7년이 다 돼갑니다. 원격 의료에 관련해서. 근데 아직도 답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섬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브랜드화와 6차 산업화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아까 해양치유산업도 나오고 농수산 브랜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섬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청정 무공해 식품 가공업 산업을 좀 더 중점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뭐 절반으로 줄어든다, 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과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생에 관련된 에너지는
촉진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덴마크 3세 섬처럼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두 번째 추진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서는 풍부한 환경과 자량으로 넘쳐나는 섬 만들기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의 매력 발신에 의해서 지역 이주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쓰겠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관계 인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창출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섬을 만들기에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섬 지역민들도 스스로 역량 강화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제안이 좀 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섬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신안 지역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여수의 적금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벽화를 그려서 외지인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같이 가게 된다라면은 섬 지역에 관련된 전략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이스 산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섬 활성화를 위해서 마이스 산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승현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성현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마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지역민들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이스라는 것은 미팅,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회의들, 뭐 기업 회의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트래블, 인센티브 여행, 그리고 이제 컨벤션 엑시비션, 이 앞 글자를 따서 이제 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뭐 컨벤션 산업, 저지 산업을 대변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남해안 지역의 그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각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전략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점에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보면 그 엑스포도 그 마이스 산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마이스라는 개념이 지금 아시아나 뭐 유럽 쪽에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섬 마이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이제 서남해안권에서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섬 마이스라는 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지역의 대학들에서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섬 마이스라는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섬 마이스의 개념을 우리 서남해안권하고 연결하는 그런 좀 뭐 이론적 작업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서남해안권이 이 섬 마이스 개최지로서 포지셔닝 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경제 포럼 하면은 다보스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CES 같은 경우도 라스베가스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 포럼이라는 이 어떤 뭐 브랜드라 할까요? 이 개념을 잘 가꾸어서 하여튼 섬에 관한 것은 서남해안에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인식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마이스를 개최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마이스, 이제 하이브리드 컨벤션, 뭐 하이브리드 전시회, 하이브리드 포럼 이런 개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 행사가 거의 하나의 행사 카테고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모델을 서남해안 지역에도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 마이스를 개최할 때는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지으려면은 뭐 수천억이 돈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학교 회의실만 있어도 하이브리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서남해안 지역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 사태가 오히려 좋은 기회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이제 특화된 산업, 그런 산업하고 접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서남해안권 같은 경우는 뭐 해양, 레저, 섬 어떤 이런 뭐 수산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이제 마이스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특화 산업을 마이스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특화 산업이라는 것은 꼭 지역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서남해안 지역에는 이런 산업이 필요할 거야 하는 그 생각,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마이스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 산업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이스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킹이라 할까요? 뭐 홍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의 여러 가지 그 이런 마이스 행사 또 국제기구 어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단체의 어떤 디시전 메이커들, 중요한 분들을 초대를 해서 좀 섬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좀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이스라는 것이 이제 생태계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는 주로 뭐 기획업이라든가 AV라든가 장치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마이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서남해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연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좀 생태계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마이스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 마케팅도 하고 뭐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이 마이스란 것도 그렇고 엑스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서비스 비즈니스거든요. 사람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피플 비즈니스거든요.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생태계가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인력 그 교육이라 그럴까요?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 있는 이제 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고 특히 뭐 퇴직하신 분들 또 경력 단절 여성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그 이런 우리 마이스 쪽의 교육을 받아서 좀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인력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DB화하는 문제, 또 조직화하는 문제, 뭐 조직화 관련해서는 이제 마이스 스포트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국내외에서 많이 하는 그런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남해안권에서도 이런 어떤 인력 양성 또 활용 데이터베이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 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엑스포 섬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의 그 연구를 쭉 늘 해오셨던 강봉용 교수께서 섬 유치에 대한 그 준비를 할까, 또 어떻게 한 게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굉장히 그 참고가 될 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에 계속 토론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근래에 들어서 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섬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던 나라가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하나의 역사적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섬을 소재로 한 엑스포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섬을 소재로 한 엑스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처음이고 그만큼 의미가 있지만 왜 하지 않았는가, 매력적인 그 아일랜드를 가지고 그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섬 하면은 그 그린란드 같이 2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규모, 우리 남한의 한 20배 되는 규모도 이제 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모든 섬을 다 하면은 일본 국가가 통째로 섬 엑스포에 이제 들어와야 되고 영국 국가가 통째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섬 엑스포를 우리가 구상할 때 작은 섬이라고 하는 적당한 규모의 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설정이 이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윤 교수님께서 그 마이스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섬 포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원래 이름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보스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보스라고 하는 도시가 만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의 경제적 이슈가 다 논의되고 중요한 아젠다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기 때문에 섬 엑스포를 이제 그 좀 추진하자. 근데 엑스포는 하나의 목표이지만 그건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섬의 발전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자 그런 그 목표와 수단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붐업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역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그 섬 포럼, 세계 섬 포럼, 어떤 것이 완전히 목적인 것은 없고 완전히 수단인 것은 없듯이 이러한 목적과 수단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섬 포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몽원 교수님. 섬에 대한 그 지속적인 그 발전 방안 이런 분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우리 패널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그 뭐 아까 강연하셨던 두 분도 뭐 좋습니다. 제가 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섬의 지속 가능성의 본질은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앞에 토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청년특구 제도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제가 처음에 했는데요. 이게 정책적 실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의 청년들이 섬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가장 진입장벽이 될 것이냐.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해결의 성과가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사회 안에서 과연 이 성공 모델을 한국의 섬 지역에서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섬 엑스포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냐?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고 고령화됐기 때문에 어떠한 동력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재정을 투입하고 어쨌든 여건을 조성하면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어떤 과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가 같이 숨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라는 이런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8년 우리가 섬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8년 후에 많은 섬들이 또 사라질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화는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좀 시급한 정책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역의 공동체와 새로운 이 지역 공동체와 숨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지역 활동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 66년도가 되면은 네, 네, 맞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아주 굉장히 네. 크게 돼서 뭐 한 6, 70개의 섬이 유인도가 소멸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보고 내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사실 그 굉장히 그 추계를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2016년도에 그때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서 인구 추계를 해봤습니다. 섬 지역에 한해서만 인구 추계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인구 추계라는 것이 출산과 사망인 자연 출산인 부분이 있고 사회적인 이동이 인구 이동이 같이 병행돼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 인구 이동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출산과 사망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증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였기 때문에 이 무인도화가 되는 그 가속도는 현실적으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당시에 한 63개가 50년 뒤에는 소멸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충청남도 관계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무인도에서 유인도가 되는 상황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랬어요. 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료를 조금 오늘 특별히 이 섬 포럼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급하게 조금 받아본 게 있는데요. 자, 2016년 때 자료가 유인도서만 하면 469개였습니다. 네. 원래는 470개였는데 한 개의 섬에서 약간 좀 사업하기 때문에 좀 나가주십사, 잠시 나가주십사 해서 469개였는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유인도가 465개가 됐습니다. 네. 감소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 2016년에 추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무인화를 어떻게 방지해야 될 것인가, 무인화 방지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해양 영토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섬 전문 지원 기관이 설립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섬 기본 통계를 빨리 구축을 해서 섬 정책 사업들을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에 대한 문제는 참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섬을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합니다. 강 교수님. 예, 그 아주 좋은 계기가 요즘 조성되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인데 섬이 워낙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고령화, 무인도화, 마치 조선시대 공도화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지금은 자연 공도화가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도권 주위의 섬을 가면은 난개발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무관심 방치 때문에 문제고, 하나는 너무 지나친 난개발 때문에 지금까지 잘 청정구역으로 보존됐던 섬들이 아주 그 황폐화되어가는, 섬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데, 결국 이 섬을 살리는 그런 작업은 일단 통계 작업이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방향이 필요한데, 그 방향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고 싶은 섬, 관광, 이건 안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조그만 섬에 너무 많이 가서 섬 주민들이 그만 오라고 해서 시위하는 그런 섬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드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섬 산업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게 섬이 어떤 그 청정구역이고, 그런 청정자원에서 생산된 1차 산업, 그것도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복합 1차 산업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생산된 1차 산업 산물은 명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차 가공을 해서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을 시켜서 2차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로 그러한 생업의 과정을 3차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1차, 2차, 3차를 융복합시키는 6차 산업의 최적지가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지원 기관이 있으면 바로 그러한 섬을 살려서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찾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것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이 다리를 놓는 방법인데, 다리를 놓는데 다리 하나 1,400개 놓는데 6천억 가깝게 들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연안여객선 후진국가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근래 들어서 선진국 담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잘 막았다. 그런데 연안여객선의 시스템을 보면은 완전히 후진적입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하고만 바로 이렇게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안여객선 시스템을 캐나다가 이제 그 하나의 공영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비추어서 일단 여객선을 첨단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객선을 섬과 섬이 또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안 여객선을 공영제하자 하면은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구의 1.6%밖에 섬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근데 이 연안 여객선을 선진화하면은 국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이용합니다.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 도서민들만을 위한 그 연안 여객선이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의 그 교통 수단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연안 여객선은 바다의 길이에요, 도로예요. 그런 면에서 고속도로를 국가에서 SOC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으로 이제 해서 하듯이 연안 여객선도 SOC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경은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고 남은 얘기 있으면 또 좀 좋은 네. 얘기 해주시죠. 뭐 워낙 좋은 그 논의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사실 이제 섬 엑스포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섬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또 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섬 엑스포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통계부터 해서 연구부터 해서 기반 산업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었을 때 섬 엑스포의 개최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엑스포를 개최하는 큰 이유는 결국 그러니까 국내외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서 좀 더 많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이런 포럼과 같이 어떤 엑스포 개최 이전에 섬에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윤 교수님 뭐 하실 말씀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글로벌 네트워킹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러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국제기구의 어떤 국제기구들도 마이스를 많이 하거든요. 회의도 하고 컨벤션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하여튼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완도 해조류 박람회와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엑스포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까 여기서도 뭐 승인, 인정, 등록, 비등록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이 형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의 규모가 다 결정이 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나면 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여수 같은 경우도 상하이에 뒤져버렸잖아요. 나중에 보고서 만들고 뜯어 고추가 있습니다. 상하이 되어버리니까 결론은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과연 어떤 형태의 엑스포로 갈 것인가를 좀 빨리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 엑스포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먼저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우리 그 섬 지역에 이달의 섬을 좀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아까도 뭐 섬에 대한 그 가치 인식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수도권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전라남의 이 서남권에 있는 섬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그 섬을 하나의 선정을 해서 한 달 내내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방문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 올려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두의 섬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관계 인구를 창출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라 체류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주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섬지의 가장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하게 접촉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관계 인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인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일 것인가가 이 엑스포 성공의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걸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취재했던 섬 발전과 섬 엑스포의
유치 그리고 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그 제언들을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먼저 가까이 있는 박상호 의원님부터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섬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섬 뉴딜 정책이 국정 과제로서 정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은 의원님. 네. 뭐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국제 행사인 만큼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엑스포 행사가 어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수익을 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했을 때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강몽 교수님. 예, 그 엑스포가 2026년에 아마 여수에서 그다음에 목포에서 2028년 그리고 진짜 엑스포는 2040년대 굉장히 초장기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섬 포럼을 매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목포시와 가장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세 개의 군이 힘을 합쳐서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우리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이제 목포에서 옛날에 1926년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핵심은 뭐냐면 물산이거든요. 역시 엑스포 하면은 뭔가 이렇게 문화를 내세워서 그냥 보여주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만 하는데 모든 문화도 물산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목포에서 그 물산 공진회를 해서 몇 년 만에 전국의 6대 도시가 됐습니다. 물산의 어떤 그런 활성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엑스포를 하면서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섬산업 이게 가장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필. 네. 이제는 네. 섬의 시대다. 우리가 알고 싶고 살고 싶은 섬이라는 주제로 해서 전 인류가 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서남권에서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용 태세를 꼭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현 의원님. 그 섬에 대한 현안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현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섬 전문 지원기관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승현 교수님. 예, 그 서남해안의 엑스포 유치 노력은 지역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 행사가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엑스포 관련 기업들, 마이스 관련 기업들이 이런 엑스포 비즈니스 쪽으로 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창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지역민들의 지지가 중요한데 지역민들의 어떤 글로벌 서비스 수준, 뭐 청결, 질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 모두 적극적으로 서남해안 엑스포 유치에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16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탐험가이면서 문학가였던 월터 놀러 경은 바다를 지배한 자는 마침내 세계를 지배한다.
여기에다가 섬은 그 해양을 지배하는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섬의 날 지정과 세계 섬의 날 지정, 그 다음에 UN 국제 섬 기구 창설, UN 국제 섬 기구 창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섬 엑스포가 이 서남해 안에서 개최되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서남해안 섬 주민과 관련된 기관, 단체가 모두 힘을 합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포 상공회의소와 모포시 안도군, 진도군, 신안군, 모포 MBC가 함께 마련한 2020 서남해안 섬포럼의 섬 엑스포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섬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여기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자리라고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속에서 섬 관련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제고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섬 관련 진흥을 그래서 섬에 대한 가치 변화 이런 것에 보호하기 위해서 해양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수산업은 이와 같은 해양 주로 고기, 그리고 갯벌과 토지를 이용해서 그런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수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제안이 있습니다. 2028 엑스포를 대표해서 서남도, 목포를 출발해서 신안, 그리고 진도, 완도를 왕복하는 관광 유람선을 빨리 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다도해의 관광 자원과 섬과 바다를 정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루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업화가 너무 진전돼 있어서 진정한 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한국의 섬을 대표하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해외에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일정한 공간을 가지면서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와야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들이 종으로 쭉 연결되는 그러한 교통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0년 서남해안 섬포럼은 목포시와 안동, 진도, 신안군을 위해